네, 두 번째 파트인 이제 UI 플래닝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프론트에 대한 부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프론트에 대한 부분은 UI 플래닝에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UI 플래닝은 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 대상을 먼저 걸러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마인드맵을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화면 목록을 추렸어요. IA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 IA 작업에서 보시면 이제 F5 화면, 이제 BO 화면, 어드민 화면들 정리를 했고요. 이 중에 어떤 화면은 기존에 있는 화면이에요. 주문 완료 페이지 원래 기존에 있었잖아요. 이런 화면도 있고 그건 수정,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수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쿠폰 다운로드 호출을 하는 프로세스는 기존에 다 이미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신규면 신규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 이런 뭐 페이지 코드는 뭐 각자 정해진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가상의 서비스다 보니까 막 썼는데 페이지는 뭐 페이지라고 표시를 해주고 딸린 페이지는 뭐 뒤에 후속 번호를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앱은 뭐 뒤에 앱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뭐 임의로 정리를 한 건데 각자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근데 여기에 페이지 레벨에 들어가지조차 못한 짠짠한 되게 작은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팝업, 여기 레이어 팝업은 이런 조회성 레이어 팝업은 SB 내에 포함시켰다 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제 프론트 화면부터 보실게요. 프론트 화면은 이제 저희가 일단 주문 완료 페이지 하나 있고요. 그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나오는 레이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 추천형 그리고 행사 배너형 이렇게. 사실 페이지 고객 입장에서 보면 페이지 하나에서 레이어 팝업 하나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디스크립션이 이만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앱을 접속했을 때 비로그인 상태로 들어갔을 때 안내해주는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제 이름을 재밌게 지어봤어요. 이제 질척거린다고 질척질척 프로모션이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프로모션 로그인을 안 됐을 때 그리고 이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시켰을 때 로그인 상태와 비로그인 상태 두 가지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프론트 화면 좀 세분화돼서 보실게요. 지금 이 화면은 저희가 제휴 추천 팝업이 뜨는 화면이기 때문에 인입을 해요. 근데 이 제휴 완료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웹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고객이 저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도메인에 쓰는 URL 창, 그 다음에 여기 뭐 화면을 벗어나고 하는 네이버 창,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제휴 추천 팝업을 띄운다. 근데 이 제휴 추천 팝업을 띄우는 케이스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우선순위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의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의된 걸 보시면은 여기서 회원 정보 내에 뭔가 정보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원 정보가 뭔지를 한번 더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정보값을 기준으로 팝업이 뜨는 경우와 뜨지 않는 경우를 한번 더 표로 정리를 해줘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로직을 짤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를 저희도 아주 데이터적으로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개발을 해주시는 분의 생각을 완전히 맞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쓰시지 않으면 나중에 개발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럼 논의를 하면서 맞춰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획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바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 서로 협의를 하는데 중요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상의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배너에 대해서 세분화된 것들을 한번 보실게요. 케이스 1 상품 추천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품 영역, 그리고 여기 상품에 대한 설명 영역, 앱 실행하기 버튼, 안내 문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너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일단 이 전체 영역이 어떤 개발된 영역이죠. 자, 그럼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때에 이 케이스가 나오냐면 이제 이 케이스가 프로모션 번호가 더 최신이고 이제 뭐 제휴 채널에 대한 조건도 맞고 상품도 이미 구매 채널 아까 정책이 보면 맨 첫 번째 상품이라고 돼 있죠. 그 첫 번째 구매 상품 장바구니 내의 첫 번째 상품의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드민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구매에 대해서 매핑된 카테고리, 이 구매 상품의 매핑된 카테고리의 추천 로직에 따라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노출을 해줘요. 이 로직은 일단 인기 랭킹이 내부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랭킹에 따라서 가정을 해서 노출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쿠폰 최소 기준 허들 금액 미만 상품은 추천 로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10,000원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 이 상품 8,000원짜리를 여기다 1등이라고 해서 랭킹에 보여줘 버리면 적용을 못 시키잖아요. 세세하게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라는 걸 디스크립션으로 남겨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상품에 이미지가 나오고요. 브랜드명, 상품명 최대 2줄로 노출한다. 근데 2줄 넘으면요, 말줄임표 처리를 해가지고 자른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할인 전 가격, 여기는 할인 후 가격인데 할인 후를 나누는 기준을 여기 상세하게 적어줬어요. 이게 만약에 정률형 몇 퍼센트로 할인되는 쿠폰이다 라고 하면은 최종 가격에서 최종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곱한 걸 라운드 다운한 할인액을 계산해서 그거를 마이너스 친 가격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액형이면 최종 가격에서 정액 할인액을 뺀 금액을 보여준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가상의 프로젝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의 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써줘야 명확해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매칭된 카테고리명 상품 할인, 이게 쿠폰, 이 정률형일 때 정액형일 때 케이스를 분리해서 써주고 있고요. 앱 실행하기를 눌렀을 때도 케이스 여러 개가 있죠.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이런 것들 정의를 해주고요. 안내 문구는 일단 샘플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마케팅 제휴팀 있죠? 저희 그 제휴 마케팅팀 김나나 대리 저희 협업자 그 협업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더 상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저희는 이제 프로모션을 정리하면서 법적인 부분 아니면은 나중에 뭐 피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여기 무슨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여기다 앞에다 큼지막하게 써놓은 이유는 이건 나중에 이제 BI, GA 같은 툴에서 이제 나중에 뭔가 트래킹 같은 걸 체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기다 한번 적어본 거예요. 물론 자기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 저는 이 전체 링크는 하나고요. 이 링크를 움직일 때 파라미터에 UTM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조회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프로모션 번호 AC 프로모션 번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앱 링크를 넘어갈 때는 리퍼럴 값을 AC라고 하는 값을 강제로 넣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동 페이지를 정하거나 아니면 팝업을 띄우도록 체크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앱 버전, 웹 버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저희 앞에 그 서비스 프로세스에 나오죠. 이게 웹 버전 그리고 앱 버전. 이게 명시하는 이유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이에요.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쓰시는 게 좋죠. 공통 팝업은 웹은 헤더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어디서든 띄울 수 있게 확장성 때문에 써놓은 내용이고요. 이거를 주문 완료 페이지에 아예 포함시켜버리는 배너가 이 레이어 팝업이 돼버리면 다른 페이지에서 호출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항상 정책은. 그 다음엔 행사 배너형이에요. 행사 배너형은 전체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X 이렇게 이미지 영역만 잡아놨어요. 되게 어떻게 뭘 쓰겠다라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범용적으로 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는 이미지 나오겠다라는 건데 가끔 만약에 용도가 정해진 배너인 경우에는 디자인 시안을 잡을 때 들어갈 샘플들을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미지 가이드를 잡기도 해요. 일단 근데 지금은 용도가 없는 걸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미지다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여기 리퍼럴 값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벤트 페이지 하나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제 정책 보시면 앱을 최초 실행시킬 때 이제 해당 이벤트에 의한 리퍼럴 값을 설정하여 호출을 하는데 그때 비로그인 상태일 때 이동되는 페이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 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꼭 맞는 상품 할인을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행사 배너를 통해서 일로 넘어올 때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품 추천 프로모션일 때 회원 정보에다 뭔가 값을 넣거나 아니면 상품 추천 프로모션일 때 리퍼럴 값을 세팅해서 넘어올 때 그때만 해당하는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원래 회원 정보에 남겨놨던 정보값 기준으로 저희가 처음에 배너를 딱 띄울 때 그때 회원 정보에 싹 저장을 해놓은 값들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정보값을 뿌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케이스를 싹 나눠주면 좋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기 때까지 개발이랑 무수하게 협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로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자, 이거를 프론트를 설계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동화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제 작업자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화면을 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프론트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프론트 설계를 한 것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직접 다뤄야 되는 화면, 비용 화면 설계 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